할게요. fx가 3차 함수로 되어 있고요. 가랑 나라는 조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킬러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일단 이 fx라는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먼저 잡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킬러 문제들에서 함수가 등장했었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 그래프 개형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수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일단 x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일단 x는 0이라고 하는 실근 하나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고요. 이 오른쪽의 결과에 따라서 이 3차 함수는 두 개의 실근을 더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등등의 이제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겠다. 가에서 말이죠. f 마일이 이제 마일보다 크다라고 했으면은 너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린다 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막 있다 치면 요 위쪽 어딘가에 있다라고 없어요. 확정적으로 어떻게 막 지을 순 없죠. 그래 놓고 있는 조건이 f1에서 f 마일을 뺀 것이 8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부등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이제 fx에 대해서 얘랑 얘가 둘 다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랑 나라는 조건 자체도 어떤 등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숫자를 확정적으로 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려고 해도 상당히 좀 어설퍼질 수밖에 없고 너희가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없죠. 물론 그 와중에서도 억지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개형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 조건에 맞도록 이 부등식 조건에 충족하도록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지. f 마일 같은 거를 뭐 그냥 0 같은 걸로 둬버린다든가 그럼 뭐 f1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8보다 얘랑 0에서 8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뭐 9 같은 걸로 찍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너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런 정도로 약간 좀 상황이 너무 애매한 경우에 그래프 개형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안 그리고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후로도. 그래서 일단 그래프 개형은 원래 같았으면 그리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1번으로 등장한 문제치고는 그래프를 지금 당장은 그리고 할 수는 없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f'x는 0이다 라는 거에서 일단 미분 한번 해봐야 되겠죠? f'x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f'x가 0인 것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물어봤다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2차 방정식 요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가겠죠. 판별식 해주면은 반의 판별식 썼습니다. 얘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가랑 나라는 조건을 전혀 안 썼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가에서 f 마일부터 넣으면은요 여기 마일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얘죠. 근데 얘가 마일보다 크대요. 그럼 요걸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f1은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얘랑 f 마일이랑 뺐대. 얘랑 얘랑 뺐대. 그럼 뭐가 나오느냐? 2 플러스 2b가 나오죠. 얘가 어떻게 된다? 8보다 크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우리는 요거 넘겨주면 6 나눠주면 3 b가 3보다 크고요. 요거에서 a는 b보다 크기 때문에 따라서 요 두 개가 우리한테 이런 결론을 주죠. a가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래 놓고 나서 너희가 봐야 되는 게 얘일까? 라고 보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치? a가 그러니까 b가 3보다 크다. 뭐 4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보다도 a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하다. 정리하고. 다음 니은 해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f'x가 0 이상이냐, 요 녀석이 0 이상이냐 라고 묻는 거죠. 일단 너희는 요 2차 함수인데 요 2차 함수가 여기 사이에서 0 이상이냐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풀라고 한다면은 누구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마이너스 1일 때의 얘가 어디에 있고 1일 때 어디에 있고 얘 모양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진짜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값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는 거죠. 어떻게 나오나. 근데 F마일 아까 구했죠. F'마일. 이거 안 구했구나. F'마일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1일 때의 F'X 한번 구해보면은 1 넣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간 마이너스 1일 때의 F'X 값 1일 때 F'X 값 근데 그 사이에서도 항상 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요런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 거부터 가볼까요? 3 B는 3보다 좀 커요. A는 그것보다 더 커요. 근데 그 2배를 빼요. 그럼 요거가 최종적으로 양수가 나오니 음수가 나오니?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 틀린 말 아닐까요? 항상 0 이상이라는 게 틀렸죠. 그냥 보나마나. 물론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고 선생님 마이너스 1보다 바로 옆에서는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음수에서 반드시 양수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 올라가는 증가 구간에서는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 더 옆을 잡아주면은 분명 음수인 파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니은은 항상 옳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럼 디귿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바로 각 보면은요 fx가 얘였잖아요. f'k가 뭐냐, f'k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써보면 얘는 요거에서 이거에다가 x를 곱한 거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3승의 제곱에 bx 여기 있고요. 여기도 bx 있겠죠. 그 두 개가 빠지겠죠. 저기 bx랑 여기 bx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되니?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네. x로 묶어서 이렇게 일단 묶어봅시다. 근데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0이 되는, 즉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같게 하고 싶대요. 얘의 결과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요 식에서 일단 너희는 실근 하나가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x가 몇인 거. 여기서 실근 x가 몇인 거 잡혀? 일단 0인 거 하나가 잡히겠죠.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대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0 말고도 하나의 실근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건데, 요 식에서 하나의 실근이 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지금 2차식이니까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는 2차식이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 두 개의 실근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그쵸? 그리고 무언가가 있는 거지. 두 번째로는 얘가 아예 중근으로서 하나의 실근이 나오거나, 그쵸?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쵸?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1의 고차 방정식의 내용이에요. 사실 너희가 정말 쉽게 받아들여야 되고, 아침이라고 멍 때리지 맙시다. 하여튼간 첫 번째부터 동그라미 1번부터 해보면 여기서 0이랑 또 다른 실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일단 0이라는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는 0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 결과 몇이 나와야 되죠? 얘는 0이 나와야 되는 거다. 다시 여기다가 내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라면 0이 나와야 돼. 왜? 실근이라며. 0 집어넣으면 날라가서 영 없어지고 요것만 남지. 그럼 얘가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k 값이 뭐가 나와? 두 개가 나오죠. 하여튼 0이랑 마이너스 3분의 2랑 2a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해보자. 그럼 너희는 무슨 식 쓰니? 이거는 판별식을 쓰겠다.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c 4ac 이렇게 되지? 이것이 결과가 몇이 돼야 돼요?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쵸? 중근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또 2차식이죠? 이렇게 해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A 또는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나오네요. 됐나? 즉 1번 결과 두 개의 K 값이 나오고 2번 결과 또 두 개의 K 값이 나옵니다. 총 몇 개다? 4개다. 그러면 조금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 이해했다 치고, 사실은 내가 지금 보여준 풀이는 이거는 선생님 풀이는 아니에요. 이건 내 풀이는 아니고 지금 보여준 거는 EBS 이제 해설 피셜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가 봐도 그냥 이거 출제자의 의도 자체가 그렇게 하라고 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사실 이제 전형적인 킬러 문제의 트렌드라고 친다면 이렇게 수식으로 그냥 확 풀어버리는 케이스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라면 신유형입니다. 신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1번이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뚝딱을 계산해버려가지고 답 나오는 케이스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풀던 방식에서는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은 처음에 이 식이 얘는 어쨌든 간 상수인데요, 미분계수고요. 요게 이제 x를 얘랑 연관시켜서 얘를 넘겨주고 나면은 이렇게 되고,
요걸 요로 넘겨주면, 근데 이제 조건이 좀 붙겠죠. x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는 얘를 넘겨줄 수 있죠. 그러면은 x분의 fx는 f'k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보통 너희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고요.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은 뭐냐? 얘는 또 다른 기울기, 뭐 평균 변화율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냐? 0,f0으로부터 x,f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f0이 지금 여기서 몇이야? f0이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f0이 0이라는 거 확인되죠? 요 식을 우리는 요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분수 형태로 나와 있는 상황을 평균 변화율로 받아들이는 거는 많이 해요. 그래 놓고 보면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미분계수가 그때 나오는 xk가 몇 개냐는 얘기고요. 이거 그래프 한 번만 좀 그려보면 이 fx의 그래프 개형을 일단 기역과 니은에 의해서 기역에서 f'x가 0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이라는 건 fx의 극점이 몇 개다? 일단 두 개의 극점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확정적인 그래프는 그릴 수 없어. 그냥 어디까지나 이런 조건들에 다 맞아떨어지는 그래프 개형을 임의로 특정 지어서 하나를 그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겁니다. 여기서 실근이 0이 있으니까 여기다 0 찍어주고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냥 뭐 0 같은 걸로 잡아줍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그래 놓고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0으로 했는데 1일 때의 함수값이 그러면 위에 엄청 높이 있어야 되잖아요. 8보다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임의로 그냥 특정 지어 본 거예요. 임의로 특정 지어 봤었을 때, 그 다음에 얘기를 봐보자. x가 0이 아닐 때 왼쪽에 있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내가 여기 점 하나를 찍어볼게. 여기가 x,fx였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왼쪽의 건 뭐냐면 여기에서 0,0 있지. 이 둘을 지나는 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 빨간색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빨간색 기울기랑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k일 때의 접선 기울기거든? 그게 두 개 같게 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개의 실근이 결과적으로 나와줘야 되냐면, 이것을 선생님은 지금 분석함에 있어서 x는 0일 때를 일단 걸렀어. 왜? 이거를 넘기려면은 x가 0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x가 0이라고 하는 자체도 말이죠, 이 방정식의 실근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쵸? 그러면 이미 하나의 x 실근은 잡힌 거기 때문에 이 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잡힌 x라는 실근 제외하고 여기 이 상황 안에서도 x는 어떤 하나의 실근 딱 한 개가 나와줘야 돼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른쪽에서 x는 0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실근이기 때문에 x가 0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의 실근이 나와줘야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는 것이고, 그 x가 유일하게 하나의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안 돼. 내가 이런 식으로 평균 변화를 잡아잖아? 요거를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내가 평균 변화를 그어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녹색 평균 변화율은 요 점에서부터 여기 기울기이기도 하면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이기도 하거든? 그쵸? 그럼 뭔 말이냐면, 여기를 이 x값으로 잡아줘도 되고 여기를 여기 x값으로 잡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렇게 녹색 선으로 그어지면 얘는 실근이
두 개가 잡혀버려요. 이해돼? 동일한 값을 만들게 하는 x값이 두 개 있다 그 얘기야.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딱 한 개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유일하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x값을 잡아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딱 접할 때일 겁니다. 아까 내가 처음 그린 거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이해되니? 왜? 그렇게 해주면은 이 주황색 평균 변화율을 갖게 하는 x값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거든요. 됐니? 그러면은 요 x라는 실근 띄어나오면서 이 x실근이랑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온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좀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럼 왼쪽 상황에서 내가 x값을 이렇게 확정을 시켰어. 오케이? 그랬었을 때 이 오른쪽에 있는 접선 기울기를 갖게 하는 요 k값은 몇 개가 나올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자체 있죠. 요 자체가 k값으로 충분합니다. 왜? 여기에서 접선 기울기가 곧 얘거든요. 그쵸?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어디 또 있죠? 이 주황색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 갖는 접선 기울기는 어디서 잡혀요? 요 밑에서도 잡히는 거 보입니까? 요 밑에 어디? 여기랑 또 평행하면서 부딪히는 요점. 괜찮니? 자, 그러면 왼쪽에 요 1번에서 내가 결론을 지어볼게. 우리는 x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실근이 잡히는 건 상황이었고 x가 0이 아닌 상황에서 넘겨서 평균 변화율로 얘를 해석해봤어. 그런 결과 하나의 유일한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0,0이랑 또 접점을 지나게 되는 요 주황색 기울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 기울기를 잡게 하는 k값은 두 개가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오른쪽 것도 조금 더 얘기해볼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봐요. 자, 두 번째 요 상황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가 0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당연히 요 x 0이라는 것은 요게 0 되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분해 한번 거쳐줘야 됩니다. 조식이 좀 더 전개되기 위해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로 묶어서 얘 넘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fx에도 x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x제곱 ax 플러스 b 빼기 f'k는 0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치?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이 오른쪽에서 x는 0이라는 실근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x 0 집어넣어주면은 얘 날라가서 b 마이너스 f'k가 0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야 여기서 0이라는 실근 하나가 띄어나오면서 아까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죠. 아까 식에서도 봤다시피. 그러면 요걸 우리가 또 해석해주면은 이 말이거든. b는 f'k이다.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b라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기울기가 b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대체 이 b라는 숫자는 뭘까? 라고 한번 궁금해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어떤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b라는 것은 뭔 얘기며 이 b가 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 b의 의미가 뭐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이 b의 의미는 사실 어렵진 않아요. f'x에서 이 b가 바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니?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b라는 것 자체를 그냥 f'0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 놓고 나면 뭔 얘기입니까? f'0이랑 같은 기울기가 나오게 하는 k값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f'0은 뭐냐면 빨강이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서의 접선 기울기거든. 그럼 얘는 요겁니다. 요게 바로 이 기울기가 f'0인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기울기랑 같게 하는 접점은 몇 개 있을까요?
두 개. 일단 요거. 일단 당연히 0인 거. 오케이? 또 오른쪽에도 있죠. 괜찮니? 그렇게 해서 K는 총 몇 개 나온다? 1, 2, 3, 4가 되더라. 서로 다른 실근은 4개 있더라, K는. 라고 결론 지었고, 사실 이제 쌤은 그러다 보니까 이 21번이 쌤 입장에서도 아주 빨리 풀리진 않았어요. 나도 이거를 그래프로 접근하면서 풀다 보니까 이게 샘플인데, 사실 아마 상당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약간 쌤 비슷하게 풀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킬러라는 것들이 이렇게 좀 그래프 해석으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예외적으로 그래프로 이렇게 풀면 되게 쉽진 않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진 않은 문제였는데 그냥 식으로 풀어버리면 되게 쉬웠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킬러에서 첫 번째 뉴트렌드라고 하는 21번에서 짚을 수 있겠는 거는 마냥 그래프로만 풀던 킬러의 기조가 살짝 변화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 쌤이 이제 문제 세트를 후에 구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근데 그래프 해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도 상당히 좀 괜찮은 문제긴 하죠. 일단 fx를 이렇게 두 개로 줬는데 얘가 연속이랍니다. 그럼 너희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1일 때 연결시켜줘야 될 테니까 1 집어넣으면 라는 조건식 하나가 무조건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역함수가 있다. 너희는 그래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즉 1대1 대응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라는 거를 당연히 기억할 겁니다.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해주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해주고 라는 얘기죠.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1보다 작았을 때는 1참수로 직선이고요. 1 이상일 때는 곡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이라는 거 기준으로 만약에 1의 왼쪽에서 얘가 직선으로 올라갔었다 쳐봐. 오케이?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떠줘야 되겠죠. 그치? 아니면 1에서 왼쪽에서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감소했다 치면은 계속 내려가 줘야 되겠죠. 즉 얘 아니면 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 말을 보면은 fx랑 얘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을 갖는답니다. 근데 그 교점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3개인데 x는 1이라는 것도 교점 포인트라는 게 조금 독특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면은 x는 1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자체가 얘를 뒤집어 썼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었을 때 만나게 되는 포인트라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럼 너희가 말이지 생각을 해봐. 일반적으로 그 전까지 배웠었을 때도 원래 함수랑 걔의 역함수가 부딪히는 포인트는 보통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어떤 선에서 형성이 되느냐 기억하니? f랑 f 역함수가 서로 부딪히는 점은, 교점은 보통 어느 선상에서만 생깁니까? y는 x라는 선상에서 생긴다는 거. 그렇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증가함수로서 한번 여기서 부딪히게 만들어 보고, 오른쪽에서는 감소함수로서 한번 부딪히게 만들어 볼게요. 증가함수로 그냥 부딪히게 아무렇게나 그려볼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노랑이로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어. 얘를 F였다고 쳐보자. 그럼 얘 역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빨리 상상을 동원해. 이 노란색을 흰색에 대해서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잖아. 그러면은 얘의 교점 개수는 몇 개입니까? 2개인 거죠. 우린 몇 개를 원해? 3개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너희가 생각해 봐야지. 다르게 그려서 교점 3개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빨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어쨌든가 왼쪽에서 증가. 그래서 쭉 증가로 그릴 거야. 그래서 했을 때 얘가 3번의 교점을 만들 수 있을까? 아마 상상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왜 안 그려져요? 오케이? 그럼 일단 포기. 그 다음 이번엔 어떻게 할까? 감소 상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 상태로. 그래서 왼쪽에서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너희는 얘에 대해서 뒤집어봐. 어떤 식으로 나오나? 여기서 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치? 얘가 뒤집히면서 이렇게 가겠네요. 해놓고 나면 이 빨간 선이랑 노란 선이랑 몇 번 만나? 3번 만나네요. 이해돼? 그래서 총 어디 여기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띠입니다. 됐어. 그럼 얘겠구나. 채택 완료됐죠. 그래 놓고 여기 좌표는 마일, 여기 좌표 1, 여기 좌표 2인 거죠. 현재까지 정리하세요. 자,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프 개형 잡았으니까 저 A, B, C의 정체까지도 밝혀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 교점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봅시다. 얘 보면은 당연히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한 요 양상이랑 여기서 여기로 변한 요 양상이 대칭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여기 좀 봤었을 때 얘가 여기로 가는 동안 X가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야. 간격이 2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요 X 간격도 2겠죠. 지금 그림상으로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케이? 동의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간격이 여기서 요 간격이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요 간격도 1이겠죠? 이런 것들 다 유동적으로 보이겠죠? 자, 얘들아,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일까요? 일단 여기 스타트. 요점 좌표는 몇 콤마 몇? X는 몇? 1. Y는 몇일까요? 당연히 1이죠, 그쵸? 왜? Y는 X선상에 있으니까. 자꾸 피하지 마요. 자꾸 생각하고, 난 눈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칠판 쳐다보면서 머리 굴리는 걸 난 훨씬 더 좋아하거든, 너희가? 자꾸 고개 숙이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수학 실력 안 늡니다, 실제로 수학은. 수학은 자신감이에요. 네, 1,1. 자, 그럼 여기 좌표는 몇 콤마 몇? 마일 콤마 몇? 2, 그쵸? 요점 좌표는 2 콤마 몇? 마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됐어?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원래 저 fx는 노란색이었어, 빨간색이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에 대해서 요거 좌표를 나는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겁니다. 요 노란색 직선에 대해서 나는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위에 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저 결과는 마이너스 1부터 넣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밑에 거는 넣어주면은 얘죠. 그럼 첫 번째 결과상 뭐가 나오느냐? 얘 넘겨주면은 C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C를 여기 위에 20도 있었지?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얘는 1이 나와버려요. 그럼 A 플러스 B가 1이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니까 이 둘 연립해주면 더해주면은 B는 2분의 3 이거랑 이거 더해주면 A는 2분의 1 이렇게 나겠지?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겠죠? 따라서 답은 이거다 대입해주면 사실 29번 문제는 선생님은 되게 이제 너희들한테 쉬운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문제였고 쌤도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뭐 빠르게 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연속함수이면서 역함수를 갖는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증가면 증가 그리고 뭐 감소면 감소 이런 거 잡는 건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역함수랑 원래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졌거든요. 보통 fx랑 그거의 역함수가 부딪히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선상에서 부딪힌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었죠. 근데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여기 있었을 뿐 나머지 두 개는 y는 x선상에 있지 않았거든요. 흔히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fx랑 f 역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y는 x선이 있고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교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직선 그려놓고 증가? 어떻게 해도 안 나오거든요. 직선하고 증가? 뭐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y는 x라는 선상에서 세 개의 교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요렇게 이것에 막 잡혀 있으면은요 아예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실제로 아예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상당수 학생들이 그렇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쌤이 이거를 풀었던 이유는 내가 이걸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나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게 이상하긴 했어요. 내 시험지 내가 이제 그 당일 아니죠. 이렇게 풀 때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추천한 거 물음표도 있어요. 내가 이거 뭔 소리지?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나는 이거를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x1에 대해서 감소, x1에 대해서 증가 차근차근 간 건데 그래 놓고 얘를 이제 뒤집는 과정까지를 그냥 한번 뒤집어 본 겁니다.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로 뒤집어 썼을 때 y는 x에 대해서 뒤집어 썼을 때 어쨌든간 세 개의 교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라고 나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y는 x라는 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것도 나도 이미 통념이 있었긴 했지만 일단 어쨌든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오탄은 아닐 거고 그래서 그냥은 일단
연속함수고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요 형태 두 개를 그려놓고 나는 뒤집는 것부터 한번 해봤어요. 그냥 뒤집자. 뒤집어 보는데 이거 그래프를 보니까 얘가 곡선이 여기로 뒤집히면은, 즉 이 곡선이 여기로 뒤집히면은 부딪히겠는데 라는 것이 나중에 보인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래 놓고 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뒤집혀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요 세 개 중에서도 얘가 여기 1위에서 온 게 와닿는 거죠. 사실은 너희가 요 셋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로 요게 기준이 잡혀야 될지도 너희가 이걸 처음 본 학생들이었으면 아마 잘 안 잡혀요. 이 문제는 어려웠던 게 맞습니다. 이 그래프 개형 잡는 게 상당히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 문제에서 시사점은 뭐냐면, 이 문제의 시사점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하다라고 통념에 잡혀 있었던 것을 약간 좀 깨부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거에서만 그랬느냐? 그렇진 않아요. 가형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번 올해 평가원의 첫 번째 트렌드는 뭐냐면, 그래프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통념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이게 6월 모평의 가형, 나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킬러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후에 문제풀이가 들어갈 때 아직은 그 두 가지 중에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배제하고 우리는 식으로 푸는, 수식으로 푸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실제로 EBS에서 나온 해설 같은 경우는 이 29번을 수식으로 풀었거든요. 그걸 출제 의도로 보고 우리는 수식으로 풀이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속 연습해야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그래프로 푸는 것을 보다 강화해가지고 더 어렵게 그래프를 심화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두 개의 기로가 있는 건데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지가 않아요. 왜?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9월도 보긴 봐야 돼요.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1등급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1등급 그 위로 올라가고 싶다면 킬러는 무조건 풀어줘야 되고, 사실 킬러를 꼭 풀 수 있어야 2등급 정도도 안정적으로 떠요. 나형에서도. 왜냐면 여러분들 실수로 틀리는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킬러를 한두 개 정도 맞춰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는 분명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이 둘 중에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를 다 연습해야 되고 9월 달에 나오는 것까지 봐서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집중으로 뭘 하느냐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후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 세트를 내가 만듭니다. 난 문제 세트를 가형 것도 만들고 나형 것도 만드는데 그 두 가지를 골고루 다 연습할 수 있는 세트들을 만들 거예요.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식으로도 풀어보는, 그렇게 연습을 9월까지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죠, 넌 어떻게 문제의 물꼬를 터야 될까? 자연수라 그랬고요. 이게 더군다나 뭔 소리인지 한 번에 와닿지도 않고요. 그럼 너희는 자연수 n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해봐야 됩니다. 요거 식을 n은 1일 때는 5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했으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일 때부터 넣어보면 k는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f1이죠. 얘가 1 들어가면은 f1 곱하기 f2네요. n이 2일 때는 1부터 2까지 f1 더하기 f2, 얘가 뭐다? 오른쪽에서 f2랑 f3을 곱한 거네. n은 3일 때는 f1, f2, f3 더한 것이 f3 곱하기 f4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인지는 대략 와닿죠. 얘가 무슨 말인지 자체는. 그래 놓고 나와 조건에서 보면요,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걸까? n이 3일 때랑 4일 때, 즉 3을 집어넣어주면은 3에서 5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이, 즉 기울기가 0 이하다. 4 집어넣어주면 4에서 6 사이에서도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가 0 이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는
이렇게 쓸게. 3에서 5 사이, 그리고 4에서 6 사이. 정확하게는 3에서 5로 가는 거, 4에서 6으로 가는 거. 그때의 평변이 전부 다 0 이하다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자면, 평균 변화율은 학생들이 기울기라고 해서 접선 기울기를 헷갈리기 쉬운데, F'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접선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은 하등 관계가 없어요. 평균 변화율은 뭐다? 정의 자체가 요건 거죠. 요게 평균 변화율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fx를 이렇게 그리 넣어치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2야. 그러면 x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x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얘의 평균 변화율은 양수냐 음수냐 라고 하면, 다시 질문 뭐였어? x가 1에서 2로 증가할 때 얘의 평균 변화율은 양수냐 음수냐 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양수라고 해야 됩니다. 왜? 평균 변화율은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의 기울기거든요. 오케이? 평균 변화율은 이겁니다. 평균 변화율은 얘 같은 경우는 2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F2 빼기 F1인 거야. 그 사이에서는 아무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하는 얘기야. 3에서 5로 바뀐 거에서 3에서 5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4에서 6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지, 우리 그 사이에서 무슨 접선의 기울기 말한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적어도 3보다는 3일 때의 F값보다는 5일 때 F값이 얘 이하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라는 거랑 6이라는 거 비교했을 때 얘보다는 얘 밑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았지? 얘랑 얘 사이, 얘랑 얘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오해할까봐.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쌤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뭐 미지수들이 뭐 밝혀진 게 숫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만족하는 숫자를 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 만족되게 숫자들을 한번 넣어보자.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발상하는 게 되게 좋아요. 킬러 문제 풀 때는 특히 미지수가 되게 많을 때는요, 그냥 숫자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킬러 풀이에서는 잘 먹혀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F에다가 F1을 뭐라고 할까?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F2는 몇이야? 1이죠. 그치? 그 다음 줄에서 F3은 몇이어야 될까? 2여야 되겠죠? 그 다음 줄에서 F4는 몇이어야 될까? 여기가 다 더하면은 2가 되겠죠? 그러고 있니? F3일 땐 요거 줄에서 뭐예요? 여기까지 합한 거랑 얘랑 합한 거잖아. 그럼 그 다음 F5는 뭐야? 3이 되겠죠. 뭐 그런 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그래프로 옮겨볼까? 근데 옮기기도 전에 말이죠, 탈락인 게 3에서 5로 변할 때 여기 일단 벌써 탈락이네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한번 물고 트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진행해볼 생각 들죠? 말고 어떻게 풀겠냐는 거야,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하나 넣어보면서 하는 거 말고는 어떻게.
자, 그런 말이지. F1을 처음에 1로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잖아요. 양수로 잡아야 됐을 때는 얘를 양수로 스타트를 끄느냐, 결국 이게 누적 형태로 점점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양수로 누적시키면 계속 누적되면서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음수로 시작해볼까?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 음수로 시작하면 F1이 만약 마일이다 라고 예를 들 잡아본 거야. 그럼 F1은 몇이 되죠? 몇? 1. F3은 0이 되죠. 그치?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뉘앙스가 되네요. 그치? F4는 이제 좀 애매합니다. 왜? 여기까지 합하고 나면 0이니까 0 곱하기 뭘 해도 0이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뭐가 되냐?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얘를 뭘로 가주면 될까? 오케이? 그럼 뭔가 우리가 재수 좋으면은 F5랑 F6까지를 다 채웠었을 때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뭐 넣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겠지. 뭐 시행착오 방식으로 결국 딱 구하는 거니까. 정답이란 거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방식에서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해보고 뭐 아니면 많은 거야. 몇 넣어볼까? 자, 이렇게 넣으면은요, 여기까지 합한 거 이렇게 됐죠? 그럼 자, 여기까지 총합이 지금 2죠. 그러면 2 곱하기 얘는 1. 땡! 안 되네요. 오케이? 땡인 이유는 알겠죠? 아무거나 뭐 넣어볼까요? 마 1. 한번 넣어보면은요, 여기까지 총합하면 마1. 그럼 마1 곱하기 얘가 1. 땡! 안 되네요. 아무거나. 3? 마3? 여기까지 총합하면은 마3. 마3 곱하기 1. 안 되네요. 뭔가 양수 다 안 되는 것 같고, 음수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거 뭐 넣어볼래? 0 같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까지 총합은 0. 그 0 곱하기 또다시 선택의 기로네요. 그럼 요것보다 낮춰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뭐 넣을까요? 뭐 넣을래? 아무거나. 마이너스 1. 자, 그럼 여기까지 총합은 마일. 마일 곱하기 얘는 1이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땡이에요. 그치? 얘를 1. 또 0 갈까요? 또 0 가면 여기까지 총합은 0. 그 0 곱하기 뭘 해도 상관이 없죠. 이거 3, 이거 상관없네요. 0, 0이니까. 그럼 0,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뭐 일단 보려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가 마지막이잖아. 일단 여기까지 그래프를 한번 옮겨볼게요. 어떤 그래프 모양새가 나오나? 1일 때 마일입니다. 2일 때 1입니다. 3일 때 0이고요. 4일 때 0이고요. 5일 때 0이에요. 얘가 지금 몇 차 함수? 4차 함수거든? 최고차 계수가 뭐 문제에서 정해졌나요? 최고차 계수 그런 거 안 정해졌죠? 그럼 너희는 4차 함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뒤집히거나 생각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었었을 때 어떠한 식의 모양이 나올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6을) 마지막에 음수로 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오. 문제 안 되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한번 해놓고 나면 이제 사실 점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뭐 잘못된 거 있나 없나? 뭐 문제 틀린 거 뭐 4차함수 fx의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거 여태까지 열심히 한 거야. 3일은 4일 때 평균 변화율, 3일 때 5일 때 0이니까 얘 양수 아니잖아요. 그치? 0 맞고요. 4일 때 떨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례를 잡았잖아요. 물론 꼭 fx의 그래프가 이렇게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건 맞거든? 왜냐면 우리는 이제 시행착오 방식에 의해서 그냥 어떤 하나의 사례를 잡은 거잖아. 항상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 답이 틀리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이것도 어쨌든 간 이 녹색 그래프도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다 충실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가 이거를 밀고 갔었을 때 최종 답이 틀렸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의 오류지. 만약에 이거를 녹색 선으로 이걸 내가 잡았는데 이것이 출제자가 원하지 않았었던 그래프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조건을 줬어야 돼요. 얘들?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게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그거 타겟팅하고 그냥 최종 답까지 내도 전혀 무방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부등식 같은 범위 형태로 나온 거에선 그런 문제풀이법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답이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나오게 되는 픽스되는 형태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얘로 확정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여기까지 정리해봐. 그러면 우리는 이 녹색 그래프의 fx의 식을 잡아줘야 할 겁니다. 이 fx는 실근이 뭐뭐뭐가 있냐면 3실근 4, 5 있고요. 여기 어딘가 이걸 뭐라고 할까? 알파?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 우리는 fx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얘가 지금 음수로 가니까요. 이렇게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k. k를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알고 있느냐? 함수값 어떻게 알고 있죠? 그래서 뭐다? f 1은 마이 f 2는 1. 그럼 요거서 연립해주면은 k랑 알파가 나오겠지. 이제부터 그냥 계산 향연. 이것도 지나가면 마이너스 k에 x마 1마 알파에 1 집어넣으면 마2 마3 마4 3, 4, 12, 24 24 하면서 양수 풀리고 24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1 2 집어넣으면 마1 마2 마3 2, 3, 6 얘는 1 마일이죠. 말들을 안 할까? 이런 거 보면 좀 얘기를 좀 해주지. 이거 어떻게 연립하기 위해서 얘랑 얘 나눌게요. 얘랑 얘 나누면 공간이 모자라네요. 알파 5분의 6 계속 집어넣으면은 5분의 6 빼면은 5분의 1 K는 24분의 5 밑에다 점검해보자. 24분의 5 집어넣으면 4분의 5에다가 뭐 좀 이상한데? 4분의 5에다가 5, 20 맞구나. 자, 그래서요 따라서 이게 두 개 나왔고
그 2분의 5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마 알파인데 알파가 이었으니까 10분의 5, 25에다가 원래 계산 너희가 하는 건데 x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4, 8 5, 2, 5, 10 근데 뭔가 많지? 자, 이거에다 최종적으로 뭐까지 곱하느냐? 128까지 곱하네. 그럼 약분시킬 거 약분시켜주면 2, 4, 2, 8 8, 4, 8, 32 8, 2, 4, 2, 8, 8, 64 8, 3, 8, 24 3이랑 약분시키고 얘랑 얘 약분시키고 플러스 되고 65 이렇게 나오죠? 답은 65다. 겁나 길어요. 1다시 치겠어. 뭐 하여간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쌤 같은 경우는 그냥 오히려 좀 전통적이었다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래프 개형을 잡아가는 이 연습 자체는 너희가 분명 해볼 필요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질문 있니? 이번 킬러 어려웠지. 이번 6월 킬러는 역대급으로 다들 어려웠고요. 나영 같은 경우는 그 등급컷이 1컷을 88점으로 만든 것은 딱 그 3개의 요인입니다. 21, 29, 30번. 그 세 녀석이 딱 등급컷을 88로 만들어준 요인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잘 섭렵하길 바래. 차차 연습하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